자, 4.7 재보선이 이제 내일 치러지고요. 내일이면 여야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요. 출마한 후보들뿐 아니고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기 대선의 주요 변곡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이번 재보선의 영향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명운뿐 아니라 대선 주자 빅3의 희비도 엇갈릴 듯합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대선 전국의 주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빅3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의 공과 과를 오롯이 받아 안아야 할 사람,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이번 재보선을 총지휘했죠. 서울과 부산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승리를 해도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만일 두 곳 모두에서 승리한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입니다. 문제는 전패했을 경우입니다. 이 위원장의 전 직함,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며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낸 장본인입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당의 도리라면서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은 당원 투표에 맡겼었죠.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삼선개헌이나 또 유신 선포할 때도 국민투표라는 그런 명분을 동원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때문에 이 국민투표 혹은 장원 총투표라는 게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어찌 보면 도리가 아니라 실리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성패까지 영향을 주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그 도리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명분을 버리고 택한 실리, 과연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적어도 이낙연 위원장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비껴서 있었죠. 공직을 맡고 있는 탓에 행동 반경이 좁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접 지원에 나섰는데요. 방법은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우리 후보님은 뭐 하셔도 상관없죠. 조기 이왕이면 따뜻한 데 가서 할까요? 네? 조금만 걸어가시죠. 네. 같이 가는 것까지 선거법 위반 아니겠죠? 한잔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손을 안 대고 선거법에서 아니야, 동기가 없나? 동기도라서. 임재근 의원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의원님들 만나게 되는데, 임재근 여사님한테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고요. 결혼 30주년 휴가를 내 부산행 열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휴가까지 내고 달려와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선거법 때문에 공개적인 지지는 할 수 없었지만 존재감만은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한다면 약간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일 선거에서 지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듯 싶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재보선 공천 문제를 놓고 실리보다는 원칙과 명분을 강조했었죠.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민주당의 패배가 오히려 이 지사 개인에겐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야당에선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이란 프레임을 강하게 걸고 있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취임 뒤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여권 대선 주자의 숙명,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인데요. 비문계로 분류되는 이 지사 입장에선 굳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도 여권 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권 심판이란 예방 주사를 미리 맞는 건 덤이겠죠. 이번 선거를 가장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을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는데요. 투표해야 바뀐다며 기자들을 불러놓고 스포트라이트 속에 사전투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아직까지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조차 밝히지 않았죠. 오묘한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처럼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 이번 선거 결과보다 선거 뒤에 있을 구체적인 대선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예, 아직은 별로 드러내는 것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그리고 국민의 차분한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빅3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한 분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마치 내 선거처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돕고 있는데요. 안 대표의 관심도 선거 이후에 있는 듯합니다. 4월 7일 이후 야권은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더 험하고 깊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합니다. 본인이 야권 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우선 선거부터 이겨야겠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그 다음을 기약하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설령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미 야권에 주도권을 쥔 인물이 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을 떠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머릿속에 야권 통합보단 야권 개편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정당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프랑스 마크롱이 성공한 예가 뭐냐? 국민이 양당에 짜증을 낸 거다. 마크롱의 등장으로 두 지배 정당이 망가졌다. 윤 전 총장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가 비운 제3지대에 김 위원장이 깃발을 꽂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김 위원장과 다시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정치적인 역량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가 정중하게 여러 형태로 한번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보선이 끝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차기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야 모두 신발끈을 다시 한번 바짝 조여맬 듯 싶은데요. 재보선도 재보선이지만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립니다. 재보선 결과 누가 웃을까? 대선 주자 빅3 손익 계산서.